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까지도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13 대책으로 인해서 10월 24일 기준, 그러니까 2019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페널티는 더 강화됐고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 사업자를 취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일정 기점으로 혜택이 축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요,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취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줄어들었고 페널티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한정적으로 변했다는 데 있는데, 일단 가액과 면적 기준으로 인해서 혜택 가능 주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가액은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고 면적은 85제곱 이하, 그리고 재산세나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 유리하고 이 대형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페널티는 강화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이 의무기간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가 예전엔 물건별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배가 증가했죠. 물건별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게 19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임대 사업자 취소가 과연 가능할까? 일단 원칙으로는 이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계속 임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폐업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설명할 부분이 바로 예외입니다. 예외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취소가 가능한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제적 사정입니다. 이 경제적 사정이 어떤 것일까? 자,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임대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어차피 이 물건 자체도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해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죠. 첫 번째, 2년 연속 적자 상황인 경우. 우리가 임대사업을 흔히 운용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의 하나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월세를 받으면서 수익을 구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 연속 적자인 경우는 뭐냐면 은행 이자 플러스 지출이 들어오는 월세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큰 금액이 지출로 잡혀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공실인 경우, 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년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최근 1년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중에 미임대주택이 20% 이상이고 내가 주택 5개를 갖고 있다면 하나 이상이 공실 상태다. 그리고 특정 임대주택이, 그 중에 공실난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특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 이상 이 조건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택 하나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를 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하는 취소 예외 조항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서 임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등록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게 이 경우에 임차 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임차 계약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임대 등록을 하면서 감면받은 세금 1개월 전이니까 취득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감면받은 세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분양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분양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도 이렇게 혜택이 자꾸 변하니까 미리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분양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엔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소유권 이전 지연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3년까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임대 개시 전인 경우입니다. 임대 개시 전. 그러니까 이 분양받은 경우랑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분양을 받고 준공이 났어요. 근데 아직 임대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아파트가 아니라 이 소규모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 경우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임대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임차 중인 상태에서도 취소가 가능했죠. 한 달 경과 전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준공 전에 분양받을 때 임대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이 넘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임차 계약이 존재해도 취소가 됐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요즘 소형주택들 투자하시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임차를 먼저 맞추고 차익 부분만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 그러니까 전세 잔금일, 그리고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받는 날을 같은 일자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하루라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전세를 먼저 맞추고 전세 잔금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바로 하죠. 그렇게 되면은 임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감면받은 세금을 전부 다 토해내셔야만, 특히나 인상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부담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소형주택 투자하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의하셔서 임대사업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과태료가 증가가 됐죠? 이 인상분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 이게 가장 큽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이번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인상 상한제가 있죠. 임대료 인상률 5% 미준수 시 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죠. 근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쓰는 계약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1, 2, 3차로 나뉘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점인데 임차인에게 대해 임대사업자 주택이라는 점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명 의무를 미준수하실 경우에 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1차, 2차, 3차 나뉘어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상 말소신고, 말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크진 않지만 이렇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떠한 부분이 내가 누락한 게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인지를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혜택이 줄어들고 이 페널티 부분은 강화됐다는 부분, 그래서 취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7가지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웠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웠을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혜택을 유지하시려면은 계속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 의무 기간 준수에 대한 것은 벗어나지만 이 인상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